이게 이제 제가 97년 대선을 앞두고 썼던 기사입니다. 이게 12월 18일 밤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나 라면서 기사를 썼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그날 저녁 나는 어떤 기사를 쓰게 될까 이런 거예요. 아까 내가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유감스럽게도 98년 1호로가 없는 거예요. 그 기사가 이제 있을 텐데. 근데 제가 그때 그 기억을 되돌아 보면은 막 개표의 밤이 있는 거잖아요. 여의도에 그때 이제 민주 당사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해창 후보의 또 당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한나라당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97년 대선을 정말 생생하게 취재하고 싶다. 그래서 개표의 밤에 양쪽 당사를 30분 단위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쪽에 30분, 저쪽에 30분. 근데 드디어 막 역전이 되고 김대중이 될 듯해. 그러니까 오랜 당직자가 있었는데 그 광고 아슬아슬한 장면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당직자가 옆 사람한테 그러더라고. 내 볼 좀 꼬집어 보라. 자기는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정말 확인해 보고 싶다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생생한 장면을 제가 이제 취재 기자로서 기록했고 기사에도 그렇게 작성을 했죠. 근데 또 이제 그 순간 또 이제 한나라당도 막 가본 거 아니에요. 이해창 후보 진영은 그럼 이 순간 어떤 장면인가. 그때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그쪽에 이인재 후보가 나와가지고 표를 갉아먹은 거지 않겠습니까? 이해창 후보 쪽의 개표를 지켜보고 있던 한 당직자가 정말 생생해요, 지금도. 이인재 저 새끼 내 앞에 있으면 정말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걸 생생히 기억했고 그들의 숨소리까지 양 진영의 숨소리까지를 담았고 그것이 98년 1월호 기사에 실렸던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이 정치 드라마를 한번 내 눈으로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되는 과정을 목격한 거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저는 감옥에 있는 바람에 87년 6월 항쟁의 모습을 제 눈으로 못 봤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와 그 승리의 순간을 직접 못 봤다. 근데 97년 대선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최초로 국민들이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순간에 나는 기자로서 정치부 기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다. 그 승리의 그 순간 이게 역사적 기운인데 그 기운을 내 속에 담지할 수 있었던 게 기자로서 얼마나 큰 행운인가.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기록해서 월가 말지에 독자들과 함께 나눴던 게 기자로서의 좋은 기여였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그동안 오연호 기자가 썼던 것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뭐 판을 하나 만든다면은 그때 그 기사는 꼭 집어넣고 싶어요. 저는 이제 유세 과정에서 정치부 기자니까 막 계속 쫓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뭐 광주에 가면은 막 광주에서도 한 군데에서 한 게 아니라 막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 또 여수에서 하고 취재기사도 계속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의 연설이라는 게 되게 힘이 있죠. 호소력이 있고 열광적이죠, 사실. 저는 뭐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지만 DJ처럼 연설을 호소력 있게 열광적으로 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자로서 의문을 품었어요. 왜 이렇게 내용이 똑같지? 광주에서 똑같고 여수에서 똑같고 순천에서 똑같아. 분위기와 지역에 따라서 이제 도입부나 이런 건 살짝 다른데 핵심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총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똑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의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옆길로 새기 시작하면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 무엇을 놓치게 돼. 그러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듣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좀 또 너무 똑같고 지겨울 수 있는데 순천 사람은 여수 사람, 광주 사람이 처음 듣는 거다. 그리고 지금처럼 막 유튜브가 있거나 지금처럼 막 모든 전 유세가 공개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서 나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야 돼. 그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이분은 참 직업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투철한 그 무언가 있구나. 사실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강연을 하러 다니다 보면은 분위기에 취해서 막 이렇게 곁길로 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절제를 하는 모습을 그때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해창, 이인재 단일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른바 DJP 연합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견고하게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게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DJ의 정치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DJ가 판을 읽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DJP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만들어냈고 이해창 이인재 단일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취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때.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는 좋게 나왔죠. 저는 이제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역사가 질곡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이렇게 승리의 기운을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그 시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있었고요. 그 다음에 DJ는 사실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기자들에게는 애증의 정치인입니다. 애도 있고 증도 있습니다. 아니 그때 87년에 단일화를 하지. 아니 정계 은퇴 선언했으면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분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어. 그동안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한번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운이 있구나. 국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그 탄압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 운동 과정에서 특히 DJ라는 인물을 통해서는 빨갱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분단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북풍을 불러일으키고 북한과 긴장 관계를 막 불러일으키고 빨갱이 그러면은 막판에 가서도 이게 기울어질 수 있구나. 이런 패배감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었는데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이 분단 상황의 극복이라는 그런 상징도 함께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이러면서 그 기운을 이어갔죠. 그게 저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97년 대선을 앞두고 92년도 패배했는데 87년도 패배했는데 97년도 패배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이걸 추스릴 수가 있지?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쓰면서 12월 18일 밤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나 이 기사를 쓰면서 이 판의 주인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DJ라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이 판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DJ가 이번에도 대통령에서 지면은 우리는 패배한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로서는 또 다른 패배가 있을 수도 있으니 뭔가 이 안전판을 마련해 보고 싶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전판. 그래서 이렇게 썼던 겁니다. 민초들은 기억할 것이다. 볼 것이 참 많은 이 새로운 마당판은 가까이에서 보면 6월 항쟁에서부터 짜여졌다는 것을. 반짝이의 주인은 김대중도 삼김도 5060도 아닌 그들이라는 것을. 민초가 6월 항쟁을 낳았고 6월 항쟁이 직선제를 낳았고 직선제가 강간을 당해서 노태우 대통령을 낳았고 노태우 정권에 대한 반발이 여소야대를 낳았고 여소야대가 3당 합당을 강제로 낳았고 3당 합당이 김영삼 대통령을 낳았고 김영삼 대통령은 개혁 기형아를 낳고 그 기형아는 현대사 초유의 이색 대선판의 자궁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대사 초유의 이색 대선판 이해창이 등장하고 이인재가 등장하고 DJP 연합이 등장하는 새로운 97년 대선판이 등장을 했다. 그런데 이 판을 만든 진짜 주인은 김대중이 아니고 대중이다. 국민이다. 국민이 김대중을 통해서 이 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는데 대선을 치르는 지금 승패의 결과에 상관없이 당신 그래서 기쁘지 않는가?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이번에도 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미리 그 상처가 날 걸 예상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네. 제가 이제 99년까지 말지 기자를 하고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월간지의 한계를 극복하자. 내가 그동안 한 달에 한 번만 발언하는 기자였는데 정보화 시대는 이게 너무 느리다. 매일 발언하자. 매초. 그래서 초간지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지 기자를 12년 동안 해봤더니 한계가 뚜렷하다. 왜 직업 기자만 써야 되느냐? 이 정보화 시대에 수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바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런 매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말지를 창간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전 세계 최초의 유일한 매체였기 때문에 창간을 직접 한 거예요. 저는 평생 기자, 글 쓰는 사람 하려고 했지, 제가 막 뭔가 사업을 하고 회사를 꾸리고 이건 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했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경영 마인드도 없는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예, 그래서 2000년 2월 22일 오후 2시 22분에 오마이뉴스가 창간된 거죠. 왜 이렇게 이자가 많냐면 20세기의 저널리즘과 결별하고 새로운 21세기적 저널리즘을 만들자. 그것의 핵심은 모든 시민은 기자다. 직업 기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사이트를 만들자. 근데 이때 욕심이 생겼어요. 창간 후에 김대중 대통령 인터뷰를 실자. 내가 그동안 야당 총재 김대중을 많이 인터뷰해봤는데 오연호가 이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응해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현직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 쪽에 청와대에 이제 신청을 했죠. 이렇게 창간을 하려고 하는데 창간 인터뷰를 합시다.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들어왔냐면 뭐 그간에 오연호와의 그 인연과 이런 걸 봐서는 해줘야 되겠는데. 근데 걱정이 있다.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인데 인터뷰를 해줬는데 이 매체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만약에 뭐 1년도 안 돼서 뭐 망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대통령의 그 체면도 있잖아요. 왜 그 위상이 있는데 곧 망할 매체랑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엔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생존을 하면 1년 후도 살아있으면 그때는 좀 꼭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1년 후에 1주년 창간 기념식 때 청와대에 가서 현직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인터뷰한 거죠. 그게 대한민국 역사사상 처음으로 방송사가 아닌, 종이 일간지가 아닌 막 생겨난 인터넷 언론과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인터뷰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죠.